AI를 통해서 좀 더 기술력이 압축되고 하나의 레벨업된 산업들을 가져갈 텐데 투자가 나와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칩, 반도체. 예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AI 또 얘기하겠습니다. AI가 관참 관심을 챗 GPT 하다가 수그러든 것 같죠. 네, 끝난 게 아니죠. 요기베라가 얘기한 것처럼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AI를 또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AI도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변동성 장난 아니에요. 이것도 그죠?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와서 그러는데 네. 좀 견뎌야지. 그런데 하루에 그냥 뭐 훅 내렸다가 또 아래꼬리 쫙 달고 막 이러대요. 네. 이쪽에서도 올해 시장을 끌어왔던 대표적인 두 가지 섹터 중에 하나. 네. 2차 전지, AI 이쪽이죠. AI가 끝났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지금. 끝났다고 보는 게 아니라 네. 저희 관심이 살짝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이쪽은 계속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게다가 또 지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챗 GPT. 그러니까 네, 이걸 가지고 거의 이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정도로 능사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주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네. AI가 보여주는 서치 기능, 서치를 통해서 그거의 어떤 AI를 통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한꺼번에 딱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열광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근데 이것도 3.5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하반기 가게 되면 4.0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요.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또 뭐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뭐 몇억 개의 파라미터와 함께 똑똑해지고 이러면 또 관심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네. 혹시 그래도 우리 저명하신 네. 예민수 박사님, 네. 예민수 박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치면 나옵니까? 나옵니다. 치지 마십시오. 네. 한번 쳐보십시오. 예, 네. 박사님. 그거에 따라서 네. 예, 뭐 김민수를 봐라. 예민수를 보지 말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저는 굴욕이기 때문에 안 쳐답니다. 전 유튜버로 나오더라고요. 절 쳐봤더니 그래서 그래도 아예 못 살지 않았구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아마 박사님이 한 이만큼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경제방송에 역사를 쓰신 됐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다 앞으로 돈이 투입돼서 계속 또 발전시켜 나가고 아직 챗GPT가 얘기하는 게 아직 뭐 거짓이나 아니면 명쾌하지는 않은 정보를 다 지금 웹상에서 나오는 거를 떠들어서 압축시켜서 보여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는 계속 나가야 될 숙제다 보니까 계속 자금을 투입하고 거기서 어떤 더 완결하게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AI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챗 GPT를 떠서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무슨 중후장대 산업 같은 경우도 어떤 공장을 돌리기 시작할 때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 미리 이제 그렇죠? 인지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거를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사람이 들어왔었을 때 거기서 사고 발생 확률이 이쪽으로 하는데 높았다. 그럼 거기서 당연히 AI가 추적하는 리스크는 또 확 올라가다 보니까 얼러트가 뜨겠죠. 삐삐 조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하나의 단계별의 영향이고 또 그런 다양한 산업들 뭐 우주항공부터 방산 모든 것들도 다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결론은 AI를 통해서 좀 더 기술력이 압축되고 하나의 레벨업된 모든 산업들을 가져갈 텐데 투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AI를 관련돼서 학습하고 러닝하는 쪽에 가장 중요한 칩, 반도체, 엔비디아에서 이번 실적에서 보여줬던 게 앞으로 가장 큰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AI를 보면서 지금 소프트웨어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딥러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추론하는 과정까지 나올 때 AI가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솔직히 지금 딥러닝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연봉 내가 뭐 몇천만 원 받아갔는데 하는 게 데이터 입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걸까? 대학 졸업해서 지금 내 고급 인력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게 기본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계속 또 열일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부각받았으면 어느 정도 됐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소프트웨어보다는 그러면 반도체 쪽이나 그렇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네. 그러면 AI 반도체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느냐? 그러면 이거를 첫 번째는 반도체 칩을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GPU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GPU를 통해서 거기다 결합된 메모리가 같이 결합돼서 패키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가 끌고 나가는 게 처음에는 H100이라고 하는 것들, A100이라고 하는 것들 이번에 실적
IR을 통해서 다 얘기를 했었죠. 이거 가격이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디램 뭐 1달러, 2달러 수준이 아닙니다. 최소 $10,000부터 시작해서 $30,000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칩 패키지거든요. 여기 메모리까지 고용량으로 들어가는 게 특히 HBM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에서 들어가는 HBM3라고 하는 고용량의 메모리 반도체가 다 들어가서 하나의 패키지로 납품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결국에는 그쪽에 다 영향을 끼칠 겁니다. 네, 네. 근데 그거는 또 아직 폭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몇백만 개씩 찍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 AI 돌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뭐 초기에 물량 받은 것도 뭐 엔비디아 쪽에서 얘기하는 게 10,000개 정도 네. 이렇게 되게 되면 아직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은데 이게 앞으로 다른 사양 산업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쪽 변화들 네. 그러면 AI 반도체가 들어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공정상에서 그것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고용량과 고단층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패키징하는 회사 쪽 장비업체들 그렇죠. 네. 장비업체들 잘 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가 SNS 대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네, 이쪽이 그와 관련된 쪽에 장비를 납품하는 대표적인 회사고요. 예. 움직이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쪽이죠. 거기다가 두 번째 제우스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비아 홀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를 세정하는 장비고요. 그리고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직접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죠.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업체들에게 장비를 납품한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커가게 되면 확실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회사들이고 예. 패키징 말씀드렸죠. 네. 패키징 관련된 쪽은 한미 반도체도 합니다. 거기다가 뭐 프로텍 이런 회사들도 같이 영향을 끼치는데 프로텍은 조금 아쉬운 게 대주주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긴 하겠지만 네. 패키징 쪽은 앞으로도 커갈 수밖에 없는 분야고 그쪽에 대한 변화가 나왔을 때 삼성에서도 패키징을 신경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후공정 업체들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쪽이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재고 때문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실적 잘 나왔어도 작년 실적이지 뭐라고 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동안에 부진한 실적 갖고 있을 거를 좀 약간 묵직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주가들도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변화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이 훨씬 더 앞으로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근데 사실은 이제 네. AI가 최근에 올라갔던 것들은 다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은 많이 올랐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산업이 크면 백단에 이제 있는 산업들이 부각이 된다 그죠. 그렇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가격 부담도 없는 쪽으로 결국 반도체 만드는 쪽 그다음에 장비 쪽 그렇습니다. 주목해 볼 필요 있고요. 네. 그럼 반도체 장비들은 뭐 그거 말고도 삼성의 뭐 투자라든지 그죠. 재료가 많아서 소부장은 봐야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말씀하시려던 것도 두 번째는 또 반도체 AI 반도체를 나는 이런 쪽에서 우리 산업이 필요한 거 우리 좀 만들어 주세요. 가져오세요. 이렇게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설계하는 회사, 로직 짜는 회사, 네. 총틀어서 디자인 하우스라고 보죠.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회사 중에 하나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렇죠. 예. 네,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서 간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 실적 보게 되면 매출 100억 조금 넘고 적자고 이런 회사 가지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설계 짜주고 로직을 짜주게 되면 그게 하나의 IP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나는 삼성전자 쪽으로 내가 AI를 필요로 해서 파운드리에 맡기는 이 과정 쪽에서 이렇게 짜준 설계 하나가 있게 되면은 이게 다 내 겁니다. 그럼 이게 IP를 가지고 다음에 어떤 회사가 우리도 필요한데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짠 거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 쓰세요. 하지만 가격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 IP를 갖고 있는 거가 계속 확장된다라고 되면 이 회사는 앉아서 돈 법니다. 그걸 확인하는 회사가 ARM이지 않습니까? 네, 암이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국내에는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좀 많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고민인데 그죠. 네, 앞으로 많이 클 겁니다. 네. 이런 게 확대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차피 삼성에서도 파운드리를 키워야 된다라고 예. 하게 되면 파운드리 키울 때 그 중간 단계 쪽에서 이왕이면 우리 협력사에 설계 로직 맡기게 되면 우리 파운드리와 딱 맞아서 좋게 나갑니다. 그런 회사가 또 있나요? 소위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설계 업체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이제 오픈 엣지는 좀 우리가 알고 있고. 네. 그런 게 또 있나요? AD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 네, 삼성전자 협력사입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하우스에 딱 못 박은 회사죠. 네.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그밖에 뭐
가온 칩스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설계 로직 쪽에 나오는 변화 또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약간 저쪽이죠. 약간 DDI급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구동 장치 쪽에선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쪽도 자율주행부터 또 이제 로봇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카메라의 중요성과 이를 인식하는 또 디스플레이 칩 같은 경우도 또 상당히 역할이 커지겠죠. 네. 이런 회사들도 앞으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는 거는 소프트웨어 말고 반도체 쪽을 보자라는 것도 제일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은데요.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은 또 있어요? 예. 또 세 가지는 얘기해야지. 네, 그래야죠. 네네. 또 털려고 나왔으니까요. 한국증권 TV입니다. 네. 예. 그러면 AI 그러면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도 중요하겠죠. 인프라 쪽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클라우딩이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오픈 엣지라고 하는 그 클라우딩이 있고 오픈 엣지라고 하는 하단부에서도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에도 또 영향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클라우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럼 클라우딩을 운영하고 그걸 꾸려나갈 수 있는 회사 대표적으로 NHN이죠. 이 회사 같은 NHN. 경우도 네. 가장 또 내년 가게 되면 데이터 센터를 4개나 짓습니다. 네. 4개 완공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 덩치가 커지겠죠. 우리한테 와라. 네. 너희가 하려면 AI건 뭐건 간에 메타버스건 우리한테 클라우딩 써라. 그럼 이 회사들 당연히 부각받을 거고 그걸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드는 회사, 여러 가지 어떤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회사 KINX입니다.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보되 네. 더 중요한 거는 네.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돈을 보안으로 벌어야지. 다 털려가는데 네, 보안으로 털려가면 안 됩니다. 네. 보안도 딱 네트워킹 보안에 강점 있는 회사 파이오링크입니다. 네, 이런 회사들도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도 잘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김민수 대표님은 화수분이네 화수분. 민수분인데요. 네, 와 그냥 뭐 저도 사실은 뭐 적다가 지금 지쳐갖고 못 적어갖고요. 네. 다시 보기 하셨습니다. 네, 다시 봐야 되겠. 저도 보면서 지금 빠진 것들을 그러니까 그러네요. AI는 뭐 AI가 이렇게 그냥 짧은 테마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기존의 소프트웨어 쪽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게 아니라 영역을 확장시켜서 네.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그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시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승상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AI 얘기 또 계속하게 되겠죠. 일단 오늘 AI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